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장교환기간 청구와 그리고 운영 전반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장교환급여 고시에 대해 함께 해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고시 내용이 매년 변동사항도 있어서 기존에 잘 하시던 실무자분들도 매년 변동되는 고시에 대해서는 따라가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당연하게 이제 창업을 하셔서 운영을 앞둔 운영자분과 초보 실무자분들을 위해 기본적으로 장기 요양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고시에 대해 함께 알아볼 건데, 이 고시 내용 전반적으로 내용이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월 기준 근무 시간에 대한 기준, 그리고 흔히 환수 사례가 좀 많이 빈번히 발생이 되는 연차, 유급 휴가 부분, 그리고 병가 사용 내용까지 직원 관리 위주의 내용으로 오늘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월 기준 근무 시간에 대해 함께 알아볼 건데, 월 기준 근무 시간은 매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급여 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 산정을 위한 근무 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 시간은 해당 월의 공휴일, 그리고 노동절,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 가능한 일수에 곱하기 8시간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단 청구 시스템을 들어가서 확인을 했을 때 매월 월 기준 근무 시간이 좀 변동이 있다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명절이라든지 또 이렇게 가정의 달 이런 식으로 빨간 날이나 대체 공휴일이 있는 월에는 당연히 월 기준 근무 시간이 적고, 또 이런 법정 공휴일 부분이 좀 없는 날에는 월 기준 근무 시간이 좀 더 많다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업을 개시를 했거나 휴폐업한 기간 같은 경우는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사업을 운영한 기간 기준으로 동일하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월 기준 근무 시간에 대해 이해를 하셨다면 근무 인원 산정 방법 내용을 함께 보시면 되십니다. 근무 인원 1인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을 하셔야 되는데, 근무 인원 1인으로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이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월 기준 근무 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근무를 해야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요양보호사분이 파트타임이신 거예요. 그래서 4시간 파트타임이 있으시고 또 오전에도 4시간 파트타임 요양보호사분이 계신다. 그랬을 때는 두 분을 합산을 해서 8시간으로 보고 근무 인원 1인의 월 기준 근무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야간보호기간 같은 경우는 이러한 운영 특성을 알다 보니 운전한 경우에는 꼭 8시간을 채우지 않아도 100분의 50인 이상 경우에도 1인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시로 월 기준 근무 시간이 168시간이에요. 그 달에는. 근데 운전원 같은 경우는 그럼 84시간 이상이라면 1인 인정이 가능합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또 나중에 환수 사례로 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경조사 휴가와 유급 휴가입니다. 먼저 유급 휴가 내용부터 함께 볼게요. 직원의 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에 따라 적용이 되는데, 근무기간 1년 미만인 종사자의 경우 전월 만근하였다면 1개씩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 그리고 1년 이상 종사자의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되고, 그리고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주어져 최대 25일 한도까지 연차 휴가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에서도 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다 보니 동일한데, 또 마찬가지고 많이 실수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근무기간 1년 미만 종사자가 너무 부득이한 사유로 저 다음 달 연차를 좀 미리 사용을 해도 될까요? 라는 내용으로 좀 기관과 협의를 해서 미리 사용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고시에 이런 인정 사례가 없어서 환수가 되는 기간이 좀 다수 있었는데, 현재 고시에서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3일 이내에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1번은 대표자와 종사자 간 사전 협의한 경우, 그리고 종사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 그리고 돌봄 공백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3일 이내에 인정될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 발생 전 퇴직 또는 적은 일수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 경우 초과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는 근무 시간에서 제외된다라는 내용이 가로치고 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만약에 어떤 종사자가 이렇게 사정을 내용을 얘기를 해서 미리 사용을 했으나 이 종사자가 갑자기 퇴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다음 달 거를 만근을 해야 발생되는 연차의 개수를 당겨서 쓴 건데 만근을 결국 못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월에 결국에 이 사용한 연차는 인정되지 못하고 근무 시간에서 제외가 돼버려요. 그럼 기관에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 당연히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이 사람은 충족을 하지 못해서 감산 대상으로 직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그래도 땡겨 쓸 수 있는 기한이 3일 이내라고 하고 종사자든 그 배려를 해드릴 필요가 없이 정말 다음 달에 만근을 약속한 직원이고 무두기한 사유라고 판단이 됐을 때 위험을 감안하고 사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이 선연차 사용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앞으로 생길 연차를 3일 이내에 당겨 쓰는 건 가능하다. 아까 세 가지 조건을 충족을 했을 때 가능하고, 그리고 나중에 실제 연차가 실제 정상적으로 발생돼서 당겨 쓴 걸로 처리됐다. 그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인정이 되는데 퇴직 등으로 연차가 부족해지거나 그리고 초과 사용한 연차라는 부분도 있어요. 만약에 3개를 당겨 썼는데 알고 보니 2개만 남은 연차가 있던 거예요. 그럼 이 하나는 당겨 썼어도 인정이 될 수 있는 연차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월 기준 근무 제외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관에서 연차 개수를 항상 매월 파악을 잘 해놓고, 그리고 해당 종사자의 이러한 선연차 사유에 대해서는 함께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 겸 시설장 부분에 있어서도 대표 겸 종사자 또는 시설장이기 때문에 꼭 대표 겸 시설장이 아닌 대표가 겸하고 있는 모든 직종을 포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연 10일의 휴가가 있었어요. 딱 지정을 해놨고 그 휴가만 사용을 하였으나 2026년부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준용하여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알아야 할 키워드가 대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연차에 대한 부분을 보장을 해주지 못해요. 하지만 대표 겸 시설장이든 사회복지사든 실제 정말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성격으로 대표이면서도 함께 그 성격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기준법을 준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대표자도 근로자의 성격으로 내용을 어느 정도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준용하여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 겸 시설장이 이전에 대표 겸 사회복지사였는데 시설장으로 직종을 변경한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연차 개수에 대한 어떤 영향이 있냐 보면 직종 변경으로 인해 최종 신고 수리 일자 기준으로 계속 근무 기간을 이제 산정을 해왔던 대표자인 시설장의 경우 26년 1월부터 대표자인 종사자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유급휴가를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Q&A 내용도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직원의 경조휴가가 있죠. 경조사 휴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결혼과 장례식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도 고시에 따라 정해져 있는 일수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 시작일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공휴일, 노동절 및 토요일 다 포함해서 꼭 3일 이내 사용을 하셔야 되세요. 만약에 부모님이 사망을 하셨는데 5월 1일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냥 5월 5일부터 쉴게요. 이게 아니라 5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3일 이내에 꼭 사용을 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분할 사용은 불가합니다. 만약 경조사 휴가 기간 종사자의 휴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휴가 일수에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날짜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5월 1일에 이제 부모님이 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총 부모님 사망 같은 경우는 5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경조휴가를. 그랬을 때 5월 1일에 경조사 휴가 1일 원래 들어갑니다. 금요일이었고, 근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원래 휴무일이에요. 종사자의. 그랬을 때는 휴가 일수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월, 화, 수, 목은 경조사 휴가 2, 3, 4, 5일로 이렇게 쭉 이어서 5일까지 사용이 가능해서 5월 8일부터는 이제 정상 출근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사용일과 날짜에 대한 기준 부분이 고시 내용에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좀 쉽게 해석을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경조사 휴가 일수는 본인의 결혼 5일, 자녀 결혼은 1일, 그리고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은 5일,
이런 식으로 일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일수 내용도 참고를 하셔서 직원분들께 사용을 좀 안내를 드리면 됩니다. 당연히 직원이 휴가를 이런 경조사 휴가를 적용을 받았다면 증빙 서류를 제출을 받으셔야 되세요. 만약 결혼이라면 뭐 웨딩 계약서라든지 그리고 청첩장 이러한 부분이 있고요. 또 사망 관련 경조사 휴가였다 그랬을 때는 사망 진단서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을 받으셔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직원의 유급병가 기준과 증빙서류 부분입니다. 정확히 작년 10월쯤에 갑자기 발칵 장기요양 기간이 좀 뒤집어졌었죠. 뭐냐면 장기요양 기간 종사자의 병가 적정 사용 여부를 자체 점검해서 차고 지급된 비용은 자진 신고하세요 라는 부분으로 공지가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중 내용이 뭐였냐면 병가 증빙 서류가 미비했다고 판단이 된다면 자진 신고를 해서 다시 가상 감액을 변동이 있다면 이 부분으로 자진 신고를 해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더 자세히 이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같이 한번 해석을 또 도와드리자면, 병가는 근무가 인정되는 병가 사용 기준으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는 유급병가만 가능하세요. 인정되는 것은, 근무로 인정되는 것은 유급병가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질병 또는 부상 병가 사용 횟수는 연간 30일 이내예요. 뭐 매월 이런 기준이 아니라 연으로 봤을 때 이 직원에게 30일 이내에 대한 유급병가를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병가를 사용했다면 기관에서 받아야 할 증빙 서류 기준이 있어요. 바로 각 일자별 증빙 자료이고요. 그리고 병가 사용일에 적용되는 치료기간이 명시된 소견서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만약 이 직원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병가를 쭉 써야 돼요. 근데 그랬을 때는 진단서가 필수로 증빙으로 보관이 되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 직원분들께는 병가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에는 이 서류에 대한 안내, 그리고 제출된 서류에 대한 검토, 병가 일수에 맞는 일자가 작성되어 있는 증빙 서류인지 이러한 부분을 좀 기관에서는 점검을 하신 다음에 보관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급휴가 병가 사용에 관한 부당 청구 사례는 좀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는 무급으로 병가를 사용을 했는데 유급이 아니에요. 무급이었는데 월 기준 근무 시간으로 그냥 산정을 한 거예요. 휴가에서 병가로. 알고 보니 유급 병가가 아닌 무급이었어서 해당 내용은 부당 청구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요양시설이기는 한데 파트타임 근무자를 풀타임 근무자로 허위 신고해서 기준 근무 시간 이상으로 충족을 하지 못했는데 거짓 신고를 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부당 청구 사례로 같이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현장 경험을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병가 사용이나 연차 유급 휴가, 그리고 뭐 이런 월 기준 근무 시간 충족 이 부분은 내가 그달에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뭐 점검하세요, 자진 신고하세요, 환수합니다 라는 내용이 안 옵니다. 결국에는 1년 뒤에 오는 경우도 있고 몇 년 뒤에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빠르면 몇 개월 뒤에도 갑자기 팩스로 딱 날라오면서 뭐 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공단에 이런 수시 점검이 계속 이루어져요. 근데 그랬을 때 당연히 그때 그랬었나 하면서 잘 기억이 안 나서 증빙 서류를 막 찾아보면 또 없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말 내가 확인을 했을 때 실수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직원 관리에 대한 고시 내용이 딱 일자라든지 증빙 서류가 명시되어 있는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직원분들께도 계속적으로 안내를 해서 기관에서 결국에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잘 보관을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고시 기준에 따른 월 기준 근무 시간이 미충족되거나 선 연차를 사용을 하였으나 월 기준 근무 시간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증빙 서류가 미비한 유급병가 사용 또는 무급병가인데 유급병가로 월 청구를 진행한 경우, 이러한 식으로 근무 인원이 인정이 되지 않아 감액 또는 인력 배치 위반으로 발생되는 사례가 빈번히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이 직원 배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관에 대한 청구에도 영향이 있지만 결국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인력 배치 의무와도 위반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시설장님이나 담당하시는 실무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위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